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나폴리가 지난 주말 스페치아하고의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세리에A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라운드 기준 나폴리는 승점 56점으로요. 2위 인테르에 승점 13점 차로 앞서고 있는데요. 이는 세리에A 21라운드 기준 역대 1위와 2위의 최다 승점 차에 해당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폴리에 대한 찬사는 물론 스페치아전에도 단단한 수비에 더해서 빌드업 능력까지도 보여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나폴리의 전설적인 센터백이었던 치로 페라라가 키스키스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그 나폴리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그 키스키스 라디오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이적설에 이름을 오르내렸을 때 그때 많이 등장했던 라디오 채널이죠. 그 나폴리 지역을 연구로 하고 있는 그 라디오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라디오 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난 나폴리가 우승을 위한 모든 걸 갖췄다고 확신한다. 이는 한동안 그들이 가지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1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의 경기 내용과 결과를 봤을 때 1위 자격이 충분히 있다. 나폴리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그들을 쫓고 있는 팀들에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다. 그들이 부진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건 힘든 일이다. 물론 끝까지 집중을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 역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나폴리는 유럽에서 추앙받는 팀이 됐고 스팔레티는 본인이 해온 특별한 일에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비에 대한 칭찬을 했는데요. 이걸 근데 수비에 대한 칭찬을 단순히 수비진에만 있다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최고의 수비는 수비진에만 있는 게 아니다. 현재 나폴리는 수비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방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스페치아전에는 평소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꾸준히 압박을 해주었다. 마리우 후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항상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주장 디 로렌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지만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 바로 팀이 플레이하는 방식에 있다. 팀 단위 수비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상대들 눌러주는 그런 팀 단위 수비가 좋다 보니까 나폴리가 단단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코멘트를 따로 하나 합니다. 난 김민재와 함께 뛰고 싶다. 그에게 나와 함께 뛰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달라. 김민재 선수한테 나랑 같이 나도 같이 뛰게 좀 해줘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요. 치로페라라는요. 그 나폴리 역대 최고의 센터백으로 불리는 전설이거든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활약을 했었는데요. 나폴리와 유벤투스 딱 두 구단에서만 이제 선수 경력을 쭉 이어오면서 세리에아만 무려 499경기에 출전했고요. 공식 대회에도 678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세리에아 7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나폴리에서 2번, 유벤투스에서 5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 컵 대회 우승도 한 번 있고, 그리고 이제 코파 이탈리아 우승도 2회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있죠. 1995-96 시즌 유벤투스에서. 그리고 또 이제 1988-89 시즌에는 마라도나와 함께 유에파컵 우승도 차지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유에파컵은 지금하고는 위상 자체가 달랐었거든요. 차범근 감독님께서 프랑크푸르트랑 레버쿠젠 시절에 유에파컵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는 챔피언스리그 전신이었던 유러피언컵에 각 리그 우승팀만 나갔기 때문에 2위부터 이제 4위까지의 팀들이 유에파컵에 나와서 도리어 더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 슈퍼컵 우승도 무려 5회나 차지를 했었고, UEFA 슈퍼컵 우승 1회, 그리고 또 이제 도요타컵이었죠, 과거에. 그 유럽과 남미 챔피언이 붙는 거기서도 이제 1996년에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나폴리를 넘어서 이탈리아에서도 역대로 손에 꼽히는 전설적인 센터백이에요. 그런 인물이 김민재와 함께 뛰고 싶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과거 AC 밀란에서 특급 자물쇠로 불렸던 수비에 특화된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그 암브로시니가
김민재가 그 나폴리에 대해 따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유럽에서 축구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인터넷 플랫폼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다즌에 이제 암브로시니가 출연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폴리는 출발이 중요했고 지금까지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이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리그에서 그들의 여정을 보면 마치 유벤투스가 승점 100점을 기록했던 당시의 힘을 느끼게 한다. 참고로 이게 아직까지도 세리에A 역대 최다 승점에 해당을 합니다. 그 세리에A 역대 최강팀과 비견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쿨리발리보다 더 강한 김민재가 있다라고 선수 한 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출연했던 보르기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그 얘기에 동의한다. 나폴리의 강인함과 그들이 경기를 지켜보는 만족감은 다른 팀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기술적 우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흡이차 크바라첼리아는 눈이 즐거운 축구를 한다. 오시멘의 피지컬적인 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폴리 선수단의 깊이와 조직된 플레이로 승리했다. 암브로시니가 김민재 얘기를 하니까 보르기는 거기에 더해서 흡이차하고 오시멘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인 거죠. 근데 사실 김민재 선수는 지금 뭐 쿨리발리랑 비교하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너무 아깝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쿨리발리는 현재 첼시에서 벤치로 밀려난 상태니까요.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현 시점 세리에A 최고의 센터백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후스코드에서 이제 통계 기반으로 해가지고 뽑은 건데 시즌 현재까지의 평점에서 김민재 선수가 베스트 11 센터백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게 원래 근데 강팀일수록 수비수들이 빛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센터백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도전받지 않잖아요, 많이.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이대로면은 지난 시즌 브레메르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는 세리에A 최우 수비수로 김민재 선수가 뽑힐 걸로 보인다. 이 기세만 계속 이어간다면 말이죠.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 한국인이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지에서의 반응도 그러합니다. 단순히 세리에A를 넘어서 이게 이제 그 월드사커라고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각국 기자들이 월드베스트를 매달 뽑거든요. 그 월드베스트에도 김민재 선수가 9월과 10월 2회 연속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세리에A 베스트 11을 넘어서 그 월드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나폴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필요성은 있겠죠. 현재까지 16강까지는 너무나도 잘 왔는데 최소 준결승 이상은 가야지 이제 월드 베스트에는 뽑힐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악동우 유명했던 안토니오 카사노도 이제 나폴리에 대한 찬사와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카사노 같은 경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과의 경기에 이탈리아 대표팀을 출전해가지고 골까지 넣었던 비에리 있잖아요. 크리스티안 비에리의 별명 애칭이 보보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티안 비에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보TV라는 데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 유튜브 리춘즈 채널 그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폴리의 이번 시즌은 축구 전체를 통틀어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놀라운 행보이다. 심지어 레스터 시티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다. 레스터 시티가 그 동화를 쓰면서 우승했을 때보다 더 놀랍다라고 했는데 저는 물론 뭐 여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레스터 우승이 가장 놀라운 이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카사노는 나폴리가 현재 더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사노는 무엇을 근거로 나폴리가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물론 레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리그에서 우승했고 승격하자마자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카이저슬라우턴도 있지만 그들은 수비적인 축구를 했고 다소 운이 좋았다. 일부 선수들은 해당 시즌이 속칭 터진 시즌이었다. 특별한 시즌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만 약간 좀 원시즌 원더라고 얘기하죠. 그때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려앉았다는 거죠. 뭐 물론 바디라던가 캉테라던가 마레즈처럼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도 있지만은 뭐 드링크워터라던가 그리고 알브라이턴이라던가 로베르트 후트라던가 그리고 푹스라던가 오카자키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그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후 그들은 하락세를 탔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30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폴리는 시즌 전만 하더라도 4위로 예상됐다. 그들은 시즌 전에 주축 6명을 내보냈다. 주장과 부주장이 모두 나갔다. 주장은 인시니에를 얘기하는 거고 부주장은 메르텐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많은 의문부호가 따라다녔다. 오시멘은 많은 부상에 시달렸고 지난 시즌까지 부상이 많았던 선수였으니까요. 로보트카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에 자주 출전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어쨌건 간에 나폴리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은 앙기사와 파비안 루이스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면서 로보트카가 주전으로 나오게 된 거였죠. 근데 이제 저는 레스터가 더 대단한 우승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폴리는 4위로 예상되던 팀이고 레스터는 강등도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쨌건 간에 또 이어서 카사노가 뭐라고 했냐면요. 스팔레티는 자신의 전술적인 역량과 지도력으로 특별한 일을 해내고 있다. 그는 현재 좋은 선수들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21경기에서 승점 56점을 쌓았다. 이미 우승은 확정인지도 모르겠고 확실히 그들이 정점에 있다. 오랜만에 이런 놀라운 팀이 등장했다. 나폴리는 세리에 전체 연봉 6위인 채로 조용하게 시즌을 시작했으나 환상적인 일들을 해냈다. 스팔레티 역시 선수단을 균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가 나옵니다. 김민재는 달 위에서 플레이하는 것 같았다. 이건 그냥 중력이 없는 듯한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높고 빠르고 이랬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서 현재 첼시에서 벤치에 있는 쿨리발리의 존재가 그립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인시네 역시 흡입차로 인해 잊혀지고 있다. 나에게 나폴리는 가장 강한 팀은 아니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팀이다. 그들의 벤치에는 챔피언이 없지만 현재 나폴리 선수들 중에서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나마 디로렌초가 유로에서 우승하고 이런 거 제외하면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긴 하니까요. 그들의 벤치에는 챔피언이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플레이를 한다. 난 그들이 최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어느 상대라도 이길 수 있다. 현재 많은 팀들이 그들과 경기할 때 고전하고 있고 몇몇 팀들은 그들을 상대로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 538의 배당을 보더라도 나폴리가 우승 확률 4위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죠. 딱 카사노의 평가가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도리어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현 시점만 놓고 보면요. 왜냐면 맨시티도 요새는 조금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지난 토트넘전도 패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사우스햄튼한테 탈락하는 일도 있었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선수들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부상도 너무 많이 나오면서 요새 주춤하면서 지난 주말 마요르카한테 패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이제 클럽 월드컵도 가야 되고. 이런 상태니까 현 폼으로는 지금 이 순간 폼으로는 저는 나폴리가 2, 3위권까지도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유로 2008 때 이탈리아 대표팀을 이끌었던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도 나폴리에 대한 상당히 호평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일 마티노하고의 인터뷰에서 나폴리 축구는 걸작이다. 그들은 이름값이 아닌 프로젝트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단순히 박수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름값에 현혹되거나 하지 않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로 잘 리빌딩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대표격이 김민재 선수 그리고 흐비차 선수 같은 케이스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의 경기를 보면 TV 채널을 돌릴 수 없다. 나에겐 맨체스터 시티나 바르셀로나 경기보다 더 재미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나폴리가 파죽 시세를 이어오면서 그리고 2위와의 승점차를 계속 벌려나가면서 축구 통계 업체인 옵타에서 예상한 세리의 우승 확률 98.7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승 확정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나폴리가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일간지죠. 굉장히 유명한 일간지인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에서는 마라도나 시절보다 더 낫다라는 제아의 기사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나폴리 팬이 1989-90 시즌 세리에 우승했을 때 마라도나 시절의 나폴리와 현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를 포지션별로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이거 상우 따지면은 마라도나의 나폴리가 7대4로 스팔레티 나폴리한테 포지션별 맞대결에서 승리한다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은 조금 위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사람의 평가대로 보면요. 메렛이
줄리아니보다 위라고 했는데 저 여기에는 동의하고요. 디 로렌초가 코라디니보다 위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동의하고요. 라흐마니보다 치로 페라라, 이거는 뭐 치로 페라라는 솔직히 말하면은 김민재 선수가 현재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페라라랑 이거를 매치업을 시켰으면은 김민재 선수가 밀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와 레니차, 이것도 이제 뭐 김민재의 우위로 점했고요. 후이하고 프랑키니에 있어서는 프랑키니를 더 위로 봤는데 저는 여기에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프랑키니도 정말 대단한 선수였지만은 이번 시즌의 후이는 뭐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그가 지난 시즌까지였으면은 프랑키니가 더 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저는 후이가 더 위라고 생각하고요. 앙기사와 데나플리, 이거는 뭐 데나플리가 위가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데나플리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미드필더로 나폴리를 위해 태어난 선수다라는 평가를 들었었는데요. 이탈리아 대표로 A매치 54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상당히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이제 로보트카와 푸시는 로보트카를 위로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엘린스키와 알레망은 위로 봤는데 저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알레망도 브라질에 굉장히 뛰어났던 수비형 미드필더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흐비차와 마라도나, 흐비차의 매치업 상대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마라도나가 위죠. 그리고 오시멘과 카레카가 더 위대한 공격수인 거 현재까진 맞아요. 커리어로 놓고 보면 카레카도 정말 당대 최고의 공격수였거든요. 근데 저는 해당 시즌만 놓고 본다면은 그러면 저는 오시멘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레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타노와 카르네발레의 맞대결은, 카르네발레도 그렇게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폴리타노가 상대라면 당연히 우위긴 하죠. 로사노가 상대라고 하더라도 저는 카르네발레가 더 위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나폴리가 우승과 그렇게 인연이 있었던 팀이 아니에요. 일단 뭐 세리에A 우승 2번이 다 마라도나 시절에 했던 거였거든요. 1986-87 시즌과 1989-90 시즌. 그리고 또 이제 유일한 유럽 대항전 우승인 유에파컵 우승도 마라도나 때 1988-89 시즌에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코파 이탈리아 우승은 1961-62 시즌에 했었고 1975-76 시즌에 했었고 1986-87 시즌에 마라도나 때 한 번 했고, 그리고 또 이제 2013-14 시즌, 2019-20 시즌에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 슈퍼컵 우승은 1990-91 시즌, 이것도 뭐 마라도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4-15 시즌에 했었는데요. 저는 근데 어쨌건 나폴리가 아직까지 마라도나 시기를 넘어서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세리아 우승도 2번 하고 했었으니까. 유에파컵 우승도 있고, 그때 유에파컵은 지금과 위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다면은 그러면 역대 최강의 나폴리로 이제 마라도나 시기와 진지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건 간에 그 나폴리의 향후 일정은 나름 수월한 편에 해당합니다. 일단 뭐 크레모네세는 최하위 팀이니까 뭐 이 경기는 쉽게 이길 거라고 보이고요. 사솔로가 15위로 하위권이긴 한데 이 팀은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최근 밀란, 아탈란타 상대로 연승을 달리면서 확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 넘어간다면 그 다음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프랑크푸르트도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무아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아니와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이 상당히 흥미로울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나폴리가 저는 우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엠폴리는 현재 12팀이니까 뭐 나폴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라치오가 조금 까다롭죠. 라치오, 아탈란타, 프랑크푸르트로 이어지는 3연전이 조금 까다롭죠. 라치오가 4위고 아탈란타가 5위니까요. 하지만 여기 또 넘어가면 그 다음엔 다소 수월한 일정들이 있을 거고, 또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 지으면은 일정 부분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폴리의 이번 시즌 세리에 우승은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여태까지 나폴리의 역대 챔피언스 리그 최고 성적은 16강이었다. 즉 16강만 돌파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와 관련된 소식, 아니면은 뭐 나폴리와 관련된 소식들이 더 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